안녕하세요. 1학년 N반 수투 1학년 1학기 유형체크 N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쌤이고요. 자, 지난 첫 시간 1차 방정식의 활용에 이어서 오늘은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1학년 1학기 내용 우리가 전에 공부한 적 있고 또 1학년 1학기니까 하고 또 집중 안 하고 긴장도 떨어지게 공부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1학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마지막까지 집중 잘 해서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 이어질 그런 학습에 대해서 지금 부족함 없게 준비를 좀 잘 해놓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집중해서 수업을 듣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과 그래프 첫 시간인데요. 일단 첫 시간은 순서쌍과 좌표, 그 다음에 그래프라는 좌표 평면과 그래프 단원의 가장 기본되는 단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1학년 1학기 좌표 평면과 그래프라는 단원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추후에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쓰여질 도구들이니까 지금부터 잘 헷갈리지 않게 잘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시간 되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건요, 순서쌍과 좌표란 말인데요. 자, 순서쌍과 좌표야. 일단 좌표란 말 먼저 볼게요. 좌표. 자,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은 아니죠. 좌표라는 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 집에 놀러를 간다고 치자. 친구 집에 놀러를 가서요. 딱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 버스를 타고 딱 친구 집에 가는데 친구가 전화가 딱 온 거야. 야, 너 어디쯤 오고 있어? 하고 물어본다면요, 친구한테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니?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면 10분 후에 도착해 할 거고요. 그죠? 만일에 우리가 거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 너희 집까지 지금 한 2km 정도 남았어. 그죠? 2km 정도 남았어 한단 말이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친구의 집을 도착지, 즉 0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는 너의 집으로부터 2km 떨어진 곳이야 라고 표시를 한다고요. 요게 좌표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좌표,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는 수라 그랬어요. 그죠?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여기 분명히 점 땅 찍고요, 점 위에 A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이 점의 이름은 A인 거야. 그죠? 근데 이 A의 위치가 너 어디야? 하고 물어보니까요, 누굴 기준으로 얘기한다고요?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나 0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데야 그러는데, 이만큼 떨어진 데는 이쪽으로도, 그죠? 이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2가 있고요, 왼쪽으로도 이만큼 떨어진 데가 있더라, 그 얘기인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약속을 해야지, 그치? 왜냐면은 이만큼 떨어졌어 그랬을 때 누구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누구는 왼쪽으로 갈 거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양수의 개념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처럼 음수의 개념으로 설명할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A의 위치는 지금 A의 위치는 그래요, 2가 맞긴 맞는데 0으로부터 어디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두 칸 있으니까 A라는 점은요, 지금 마이너스 2야 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점 A에 뭐가 된다? 좌표가 된다.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는 수, 즉 그 점의 위치를 얘기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로 얘기하면 점 A는 마이너스 2 위에 있어요.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수학이니까 기호로도 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기호로 표시하냐면요, 점의 이름을 먼저 쓰고, 점의 이름이 A면 A, 점의 이름이 B면 B 쓰고요,
그 옆에다 괄호를 살짝 씌운 다음에 그 옆에다 마이너스 2라고 써놓으면 A라는 점은 마이너스 2과 좌표구나. A라는 점은 마이너스 2 위에 있는 점이구나 하고요. B 옆에 괄호를 짱 치고는 1 써놓으면은 B라는 아이의 좌표는 1이구나. B라는 녀석은 지금 수직선 위에 1이라는 위에 있는 점이구나. 1 위에 있는 점이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그죠? 기본적인 약속이니까 잘 기억을 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기본 문제 다지기 864번을 보니까요. 다음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너무 쉬운 문제라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A라는 점의 이름 나왔고요. 그 옆에 괄호치고 1이니까 점 A가 있는데 점 A의 좌표는 1이구나. 그러면 수직선 위에 1을 찾은 다음에 거기다 점 빵 찍고요. 위에 뭐라고 쓰면 되니? A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한 번 더. 점 B라는 I는 괄호치고 마이너스 3이니까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러면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3 위에다 점을 빵 찍고는 B 하고 써주면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C라는 I는 특이하게 분수가 나왔지만 2분의 5라. 얘는 소수로 표현하면 2.5가 되나요? 2.5라 하면 2와 3 사이에 딱 가운데 있는 점, 그죠? 가운데 딱 있는 점이야. 가운데 있는 점에다 점 딱 찍어주고는 C 하고 써주면 C의 점을 올바르게 표시한 게 될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한 번 더 문제 풀어봅니다. 865번. 다음 수직선 위에 4점 A, B, C, D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표시하시오. 조금 전에는 그죠? 좌표를 알려주면서 점을 찍으랬다면 이번에 한번 점을 보면서 좌표를 한번 직접 써보자고요. A란 I는 어디 위에 있으니까 0 위에 있으니까 A라고 일단 좌표의 이름을 쓰고 괄호 친 다음에 좌표를 쓰면 되는데 좌표가 0이니까 0 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은요. 2 위에 있으니까 일단 점 이름 B를 쓴 다음에요. 괄호치고 좌표 2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C를 쓰려고 보니까 C는 어느 수 위에도 있지 않네. 다만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데 두 수로부터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위치가. 그죠? 그러니까 얘는 C하고 가로친 다음에 마이너스 2.5라고 써도 되고요. 또는 어떻게도 쓸 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C 마이너스 2분의 5하고도 쓸 수 있다란 얘기가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점 D는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D라고 쓰고 괄호치고 마이너스 1 하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은 쉬워요. 그죠? 굉장히 쉬워요. 자, 이번에는 좌표평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좌표평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좌표평면이라는 말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처음에 왜 만들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이 수학자가 몸이 많이 약했대. 몸이 많이 약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대요. 몸이 아프니까 많이 움직이질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는 천장을 딱 바라다 보니까 방이 네모냈을 거 아니야. 그죠? 천장을 딱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장에 뭐가 있었냐면은 파리가 있었대. 파리가. 그죠? 파리가 딱 있더래. 여기도 파리가 한 마리 있고 저기도 파리가 한 마리 있는데 그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역시 수학하는 사람은 좀 생각하는 것도 좀 수학적인가 봐.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한 거냐면은 저 파리의 위치를 내가 조금 기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한 거야. 그죠? 되게 쓸데없는 고민인 것 같니?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저 파리들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데 저 파리들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위치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한 거야. 그죠? 그냥 표현을 하려니까 파리가 그냥 저기 있어요 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노트에다가 파리가 저기 있었습니다 라고 쓰기에는 불명확하잖아. 그죠? 또 수학자라서 불명확한 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뭘 찾았냐면요. 이 천장의 모양을 두 개의 축
요 세로축과 그 다음에 요 가로축으로 잡아가지고는요, 괄호축의 특정 점과 그죠? 세로축의 특정 점을 연결해서 저 파리의 위치를 굉장히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파리는 우리 이쪽 방구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30cm 같고 이쪽으로도 30cm 위에 있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리는 가로축으로 뭐 120cm 더 가서 세로축으로도 120cm 간 곳에 있구나 하고 파리의 위치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수학적으로 발전을 한 게 이제 좌표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좌표평면이 된 거야. 그래서 좌표평면이라 하면 그 평면 위에, 그죠? 천장, 그죠? 천정과 같이, 그죠? 천정 위에 있는 파리 같이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죠? 두 개의 축을 필요로 했고, 그 두 개의 축으로 평면 위의 특정 점의 좌표를 표시하는 게 좌표 평면이 되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직선에서도 0이라는 아이를 기준으로 0으로부터 왼쪽으로 갔니 오른쪽으로 갔니 하고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냐 1이 되냐 판단했잖아, 그죠? 좌표 평면에서도요, 그래서 이 0이 등장을 할 거고요, 기준이 되기 위해서, 그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평면을 완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축이 두 개가 필요한데 가로축과 세로축이 필요해요. 근데 앞으로 가로축, 세로축이라고 안 부르고요, 가로축은 우리가 X축이라고 부를 거고 세로축은 Y축이라 부를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 Y축, X축 두 개를 가지고 묶어서 우리가 좌표축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두 좌표축에는 기준이 되는 0이 있을 건데 요 0은 서로 만나게 돼 있어. 만나게 돼 있어. 여기서도 Y축이 있고, 그죠? X축이 있으면 요 X축과 Y축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이제 0이라고 쓸 건데, 0이라고 쓸 건데, 요 0, X축 위에 0과 Y축 위에 0이 만나는 요 점을 앞으로 점 O라고 쓰고요. 원점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좌표축으로 결정되는 이 평면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좌표 평면이다 할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평면이라는 것에 평면 위에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한데, 좌표축이 필요한데, 그죠? 그 두 개의 좌표축 중에서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Y축이고요. 그 두 축이 만나는 점은 둘 다 Y축도 X축도 좌표값이 0이 되는 점이고, 그 점을 우리가 원점이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지는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일단 봐봐.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수직선상의 좌표를 표현할 때는요, A의 위치는 1 위에 있어요. B라는 I는 마이너스 2.5 위에 있어요. 하고 가로치고 그냥, 그죠? 그 수직선 위에 숫자만 써주면 됐는데, 이제 좌표 평면을 보니까 축이 몇 개라고요? 두 개라고요. 좌표축이 두 개니까. 아까는 수직선이 하나였으니까, 그죠? 수직선이 하나였으니까 좌표가 하나만 필요했는데, 이번엔 좌표축이 두 개나 등장을 했잖아요. 두 개 등장했으니까 좌표 값이 몇 개 있겠어요? 두 개가 생기겠다, 그죠? X값 생길 거고요, Y값 생길 거고요, 두 개가 생길 거다, 그 얘기인 거야. 축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두 개에다 써야 되는데 약속을 분명히 해야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세로축의 값을 먼저 쓸 거고, 그러니까 Y값을 먼저 쓸 거고, 어떤 사람은 X축 값을 먼저 쓸 거고 할 거란 말이야. 수학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약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약속을 딱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할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요런 점 A가 딱 있으면 요 A는 X 값도 2, Y 값도 2. 예시 좀 잘못 잡았네. 그래서 A라고 쓰고요, 그죠? A라고 쓰고요.
A라고 쓰고요. 그 옆에 괄호치고 이제 좌표를 쓸 건데 아까는 좌표값이 하나였으니까 하나만 쓰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쓴다? X값 쓰고 Y값 쓴다.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A 값이 만일에 2,2하고 표시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짝을 지어서 나타낸 요 쌍을 앞으로 순서쌍이라고 할 거고요. 순서쌍은 분명히 X값 먼저 Y값 나중에 순서로 나온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3,1, 1,3은 서로 다를 거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X값이 3, Y값이 1인 거고 여기서는 X값이 1, Y값이 3인 거니까 두 개의 순서쌍은 다른 순서쌍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한다고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자고요. 그래서 순서쌍에 이어서 좌표평면 위에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 만일에 점 P란 아이가 있어. 그럼 이 점 P란 아이를, 그죠?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X축의 값도 읽어줘야 되고 Y축의 값도 읽어줘야 되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읽으냐면요. 축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다 읽어줘야 돼요. 어떻게 했냐면요. 점 P가 있으면 P로부터 일단 X축 방향으로 뭘 내리냐면요. 수선을 내려. 수직인 직선을 그려요. 수선을 내려서 그 수선과 X축이 만나는 그 자리의 숫자를 X값이라고 X좌표값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점 P로부터 Y축으로 수선을 내려서 그 수선과 Y축이 만나는 곳의 값을 앞으로 Y좌표값이라고 할 거라고요. 자, 한 번 더 얘기할게. 점으로부터 수선을 내려서 그 수선이 X축과 만나는 그 점이 그 점의 X좌표값, 그 다음에 점으로부터 Y축의 수선, 수직되는 선을 내려가지고는, 수직되는 직선을 내려가지고는 Y축과 만나는 그 Y축의 Y값이 바로 Y좌표값이 된다라고요. 그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따도 문제 좀 풀어보겠지만요. 자, X축, Y축, 그 다음에 원점이 있다고 할 때 만일에 여기 점이 딱 있어. 그래서 점 A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녀석의 X좌표값과 Y좌표값 순서대로 쓰는 순서쌍을 알고 싶은 거야. 그죠? 좌표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점 A로부터 X축 위에 수선을 내려서 요 수선이 만나는 곳이 만일에 3이었다면 아, 얘의 순서쌍의 X좌표는 3이구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점 A로부터 Y축으로도 뭘 그려서 수선을 그려서 만나는 곳이 2였다면 아, 얘의 Y좌표 값은 2구나 해서 요 녀석의 좌표를 어떻게 쓰냐면요. A라고 쓰고 3,2예요. X값의 좌표는 3이고요. Y축의 좌표값은 2예요 라고 표기할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건데 그죠? 하다 보면 헷갈리기도 해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랬고 아까 이전에 X축과 Y축이 둘 다 0인 점이 있고 그 두 0인 점이 만나는 게 바로 원점, 그죠? 원점이라 그랬어, 그죠? 원점은 당연히 X값도 0, Y값도 0이니까 좌표는 무조건 0,0, 순서쌍은 무조건 0,0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랬을 때 요 A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건가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자, 점으로부터 X축으로 수선을 내릴 건데 수선을 내릴 필요가 없네. 그죠? 왜? 그냥 땅 바로 뭐야? 3인 거야. 그래서 X의 좌표는 3인 걸 알아. 근데 자, Y축으로 수선을 내리니까 그 수선이 곧 뭐가 되니? X축이 되고요. X축과 Y축이 만나는 데는 뭐라고요? 그냥 0이라고요.
x값도 0, y값도 0이라고요. x값은 3하고 나왔지만 y값은 뭐가 될 거다? 0하고 될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 더, 이번에는 y축 위에 점 B라는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요 i도요, 자, y축 위로 수선을 내려서, 그죠? y축 방향으로 수선을 그려서 그 수선이 만나는 점을 y 좌표라고 하는데, 여기는 y축 위에 있으니까 수선을 내릴 것도 없이 바로 y값이 뭐라고 나온다고요? 2라고 나온다고요. 그치? y의 좌표값은. 그래서 x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x축 위로, 그죠? 수선을 그려야 되는데, x축 위로 수선을 그리니까 맨 앞 뭐가 되냐면 y축 위가 돼버려. y축이 돼버려. 그냥 y축. 그죠? 그럼 y축과 x축이 만나는 건 무조건 뭔데요? 원점 0이라고요. 0하고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어떤 점이 되었든지 간에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은요, y값이 전부 다 0일 거고요. x축 위에 있을 땐 y값이 모두 0.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x값은 0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됐을 법도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놓게, x축 위에 있는 점은 y의 좌표값이 0, y축 위에 있는 점은 x의 좌표값이 0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놓자라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합니다. 866번 보니까 다음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했는데, 점 A라는 아이를 보니까 뒤에 순서쌍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2,3이래. 앞에 있는 게 뭐다? x값. 뒤에 있는 게 뭐다? y값. 이번에는 좌표를 읽는 게 아니라 주어진 순서쌍으로 점을 찾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 일단 x축 위에 2라고 써 있는 데서 수선을 그려요. 쭉, 그죠? 수선을 그려. 수직된, 그죠? 수선을 그려. 그 다음에 뭐니? y축 위에 3이 있으면 3에도 뭘 그려요? y축에 수직한 수선을 딱 그려. 그려서 그 만나는 점이 뭐가 된다? A가 된다 라고요. 그죠? 물론 이게 좀 빨리 되는 친구들은 또 금방금방 할 건데, 그죠? 아직은 낯설 수도 있고 조금 어설프게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손이 많이 가더라도 좀 설명 자세히 할게. 그 다음에 B라는 점을 보니까요, x값은 마이너스 2, y값은 5래. 그러면요, 여전히 x값 마이너스 2에다가 또 수선을 쫙, 그죠? 수선을 딱 그려. 그 다음에 y값 5 찾아서 또 수선을 딱 그려. y축에 수직한 선을 그려. 그랬을 때 만나는 요 점이 뭐다? 점 B다 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자, 점 C는요, 찾아. x값이 4. 그래서 여기다 수선을 쫙 그려. 그죠? 그 다음에 y값이 마이너스 1, y값 마이너스 1을 찾아가지고는 y축에 수직한 직선을 쫙 그려. 그려서 만나는 요 교점이 뭐가 된다? 점 C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점 D는요, 몇 번 더 해보자. 점 D는요, 마이너스 3, x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x축에 마이너스 3이다. 점을 빵 찍어서 여기를 지나는 수선을 딱 그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값이 마이너스 1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y축에 마이너스 2에다 점을 딱 찍은 다음에 그 점을 지나는 수선을 딱 그려. 그 다음에 두 수선이 만나는 요 교점이 뭐가 된다? 점 D의 좌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2를 보니까 뭐가 보이냐? y축이 y 좌표가 0이라 돼 있네. y값이 0이라 돼 있어. 자, 생각하자고요. y값이 0이면 어디 있는 거다?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그 x값은 뭐다? 3이다. 어떻게 빵 찍어서 2 써주면 된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f는요, f도 누가 0이야? 이번에는 x값이 0이네. x값이 0일 때는 어디 있는 점이다? y축 위에 있는 점이고, y값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에다 점을 빵 찍어가지고는 f 하고 써주면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y좌표 값이 0이면 x축 위에 있고요, x좌표 값이 0이면 y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잘 하자고요. 원점도 빼먹지 말까? 원점은 0,0이다. x값도 0, y값도 0인 점이 원점이다. 자, 867번입니다. 이번엔 점을 보고 좌표를 찾으래. 자, 연습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A라는 아이는 쓰려고 했다면 바로 어디 있어? Y축 위에 있네. Y축 위에 있는 점은 X값이 뭐다? 0이다. 그 다음에 Y값 읽어주면 되도 2 하고 써주면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B라는 아이는요, 내려. 어디로? X축 위로 수선을 내려. 만나는 점이 2니까 일단 X의 좌표값은 2. 그 다음에 내려. 뭘 내려? Y축으로 수선을 내려. 그랬을 때 만나는 요 점이 마이너스 3이니까 Y값은 마이너스 3 하고 된다고요. 한 번 더. C를 보니까 내려. 누굴 내려? X축으로 수선을 내려.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4니까 X, Y, 좌표값은 마이너스 4고요. 내려. Y축으로 수선을 내려서 만나는 점이 3이니까 Y의 좌표값은 3이 된다고요. 그죠? 익숙해지면 더 빨라지지. D는요. 쭉 내리니까 4. 쭉 내리니까 4야. 4,4. X값 먼저. Y값 나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라는 아이도요, X축 위로 땅 수선을 내렸더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땅 Y축으로 내렸더니 마이너스 4. 그쵸? 그쵸. 어려운 건 아닌데, 그죠?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 연습해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좌표 평면이라 하면 X축과 Y축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지는 평면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X축, Y축을 그리니까요 평면이 몇 개로 나누어지더라? 4개로 나누어지더라 그 얘기인 거야. X축을 긋고 Y축을 그었더니 하나의 평면이 하나, 둘, 셋, 4개로 나누어지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 면을 4개로 나누어진 면에서 4분면이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4분면인데 좋아, 면이 4개로 나뉜 건 알겠는데 어느 면이 어느 면인지 모르겠으니까 이름을 붙이자 약속을 한 거고요. 약속이니까 외워야 되는 거야. 약속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1, 2, 3, 4 이름을 붙여줄 건데 여기를 1사분면이라고 할 거라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면을 1사분면이라고 할 거라고요. 왜 1사분면이라고 했을까? 요 1사분면이라는 특징은 뭐냐면요. X값도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양수고요. Y값도 0보다 다 위에 있다 보니까 양수예요. X값도 Y값도 둘 다 0이란다. X값도 Y값도 둘 다 양수인 요 4분면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1사분면이라고 할 거고요. 요 1사분면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뭔지 알죠? 시계의 거꾸로 방향,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2사분면, 그 다음에 3사분면, 4사분면이라 부를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봐볼게요. 1사분면은 좋아. X값도 양수, 그 다음에 Y값도 양수인 걸 알겠어. 2사분면이라 하면 Y축은 여전히 0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인 거 맞는데요. 0으로부터 뭐니 X축이 왼쪽에 있으니까 X좌표 값이 전부 다 음수가 되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3, 4분면은요 원점보다 Y값도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X값도 원점으로부터 다 왼쪽에 있다 보니까 X값도 0, Y값도 0인 점이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4분면은요 원점을 기준으로 X값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양수가 맞는데 원점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Y값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하자고요. 그죠? 오른쪽 위에 있는 사분면을 제1사분면이라고 하는데 그 사분면은 X좌표값도 양수, Y좌표값도 양수가 되는 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까지 있고요. 2사분면은 X좌표 마이너스 Y좌표 양수, 3사분면은 X좌표와 Y좌표 둘 다 마이너스 음수, 그죠? 그 다음에 4사분면은 X좌표 값은 양수, Y좌표 값은 음수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축으로 4개의 면이 나뉘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그 축 위에 있는 점은 뭐예요?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쵸? 자, 요런 점을 1사분면이라 그러면은, 억울할 수도 있을 거고, 4사분면이라 하면 또 억울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애매한
좌표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어느 사분면에도 속했다고 말 안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요건 잘 기억을 해놓자. 요것도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좌표축으로 나누는 4개의 면을 사분면이라 부르는데 그 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느 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경계에 있으니까 걔는 여기도 속하기도 하고 저기도 속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속하지 않아요 하고 얘기해버린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칭인 점의 좌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칭이란 말이 뭐니? 대칭이란 말. 대칭. 그 우리 데칼코마니라 그러죠. 그죠? 이렇게 종이 위에다 물감 짜가지고는 한번 접었다가 짱 피면 뭐 나비 그림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림 있잖아. 그죠? 이렇게 왜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물감 뿌려서 딱 접었다 피면 이렇게 무슨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나오는 그림 있잖아. 데칼코마니. 모르는 사람 나중에 찾아봐. 데칼코마니. 알 건데다. 그죠? 데칼코마니인데 이 데칼코마니라는 게 바로 대칭인 거예요. 뭐로? 이 종이를 접었을 때 요 접은 부분을 기준으로 양쪽이 뭐한 거야? 서로 같은 거야. 요걸 우리가 대칭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지? 자, 그러면 대칭인 점의 좌표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경우는 3가지가 있어. X축의 대칭인 거, Y축의 대칭인 거, 원점의 대칭인 거 있는데, 자, 대칭이라 하면, 그죠? 접었다.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한다면 접은 선이 곧 대칭인 기준이었다고. 그죠? 대칭인 기준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앞으로는 대칭축이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대칭축이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봐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그죠? 아까 데칼코마니를 기억을 하자고. 나비 그림이 이렇게 나왔겠지. 그쵸? 나비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거야. 나비가 만약에 이렇게 이쪽이 큰 날개고 이쪽이 만약에 뽕뽕뽕뽕 있었으면 이쪽에도 뽕뽕뽕뽕 있겠죠. 왜? 요 X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핀 거니까. 그러면요 요 점 P라는 아이는 어디가 대칭인 점이 있겠니? 요 X축을 기준으로 그죠? 요렇게 요쪽에 대칭인 점이 있을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대칭이라 하면 그래서 뭐가 똑같다? 거리가 같고요. 거리가 같고요. X축에 대해서 거울놀이 하듯이 맞은편에 있다. 반대 방향에 있다 인 거야. 근데 좋아, 대칭인 건 이제 알겠지. 근데 대칭인 점은 어떤 특징이 있나 보니까요. 자, 볼게. 점 P라는 아이와 점 Q라는 점 아이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건지 알겠어. 그죠? 자, 근데 점 P라는 아이도 X 좌표 값을 알기 위해 X축 위에 수선을 내리니까 A라는 점과 만나서 좌표 값이 A라고 할게요. 자, 점 Q라는 아이도 X 좌표 값을 알기 위해서 Q 위에서 X축 위로 수선을 내렸다고 할게요. 근데 그 수선이 같은 수선이네? 같은 수선이다 보니까 X축과 만나는 점도 같을 거고요. 둘 다 어디서 만났다? A에서 만났다. 그러다 보니까 점 P도 점 Q도 X 좌표 값은 뭐가 돼요? A가 돼요. 그죠? 분명히 다른 점인데 X 값이 같네. 그쵸? 오케이. 자, 그런데 Y 좌표 값을 알기 위해서 Y축 위로 선을 그니까 자, 점 P는 Y축과 만나는 점이 요 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점 Q는 Y좌표 값을 알기 위해서 Y축에 수선을 내리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요 점이 될 거야. 자, 근데 아까 대칭인 거는 뭐가 똑같다고 그랬니? 대칭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다고요. 왜? 포개어지는 거니까 접었을 때. 그죠? 그럼 거리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거리가 같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얘도 절대값이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돼. 거리니까. 그죠? 근데 요 위에 있는 B는요, 원점보다 위에 있는 숫자니까 당연히 양수일 거고요. 요 아래에 있는 B는요, 절대값은 B가 맞지만 0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 마이너스 B일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치? 자, 점 P와 Q는 서로 대칭인데, X축에 대해서 대칭인데, 둘 다 거리는 같아요. B로 같은데, 위에 있는 애는 플러스 B고요. 아래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B일 거다 그 얘기인 거죠. 그죠? 자, 어떤 특징이 첫 번째 보이냐면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에 대해서 X값은 같아요.
근데 y값은 절대값만 같고요. 뭐가 다르더라? 부호가 서로 다르더라. 그치? 그러면요, y축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은 일단 대칭인 두 점이 요 점이랑 요 점이 보여요. p랑 r이 보여요. 그죠? 자, p랑 r에 대해서 y값을 먼저 알고 싶어서 y축으로 수선을 내렸더니 p의 수선과 r의 수선이 공통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점이 그죠? 같은 b y값이 같을 거야. 그래서 이제 x값을 읽으려고 수선을 내렸더니요. 수선을 내렸더니 얘는 여기서 만나고요. p는 여기서 만나고요. r은 여기서 만나는데 그죠? 대칭이다 보니까 거리는 같아요. 절대값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일에 a라고 했다면 여기도 절대값은 a가 될 건데, 자,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p의 x값인 a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a일 거고요. 그 다음에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r의 x 좌표 값은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일 거라고요. 그치? 자,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을 보니까요, 어떤 값은 같고요. y값은 같고요. x값에 뭐가 다르더라? 부호가 달라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 뭐만 다르다? y좌표의 부호만 바뀐다. 그 다음에 y축의 대칭인 점은 뭐가 다르다? x좌표의 부호만 바뀐다. 이거야. 그죠? 자, 요거 같이 외우면 될 것 같아. 아까 조금 전에도요, x축 위에 있는 점은 y값이 0이라 그랬어. 그죠? 그 다음에 x축의 대칭인 점은 y값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그죠? 자꾸 y를 건든다. 그죠?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는 점은 아까 x좌표의 값이 0이라 그랬어. 그죠? 그 다음에 y축의 대칭이니까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그쵸? 그죠? 뭔가 좀 묶여서 좀 암기가 될 것 같지? 그죠? 잘 머릿속에 암기를 하자. 자, 그러면 막판 끝판왕 남았다. 끝판왕 누구니? 원점의 대칭인 점이에요. 원점의 대칭이라는 얘기는요, 뭐니? 점 P를 기준으로 했을 때 Y축의 대칭이면 R이 되는 거고요. 요 R이라는 애가 다시 X축의 대칭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S가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요 녀석을 보니까 뭐니? 처음의 점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데칼코마니 하고 있다고요. 그치? 한 번 더. 이번에 Y축 먼저 해볼게. 이번에는요, 다시 생각해보자. 이번에는 거꾸로 생각해보자고. P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했어. 그랬더니 Q가 됐네. 근데 이 Q라는 점을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했더니 뭐가 됐다? S가 됐다. 근데 이 S라는 아이는 P와 뭐하더라? 원점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대칭이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건너가도 저렇게 건너가도 결국 P와 S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요거는 뭐니? X축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순서 바꿔서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X축에 대해서도 대칭이더라. 그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돌아가나 저렇게 돌아가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란 녀석은 X축에도 대칭일 거고 Y축에도 대칭일 거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러면 조금 전에 X축의 대칭일 때 Y좌표 부호가 바뀐다 그랬고요. Y축의 대칭일 때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원점이라는 애는 끝판왕. X축에도 대칭, Y축에도 대칭이니까 X, Y 좌표의 부호가 모두 바뀔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설명만 들어서 헷갈리니까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4분면 먼저 풀어볼게요. 자, 4분면. 몇 사분면 위에 점인지 물어보는 건데, 그죠? 몇 사분면인지 물어보는 거야. 헷갈릴 때는, 그죠?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때는 그려놓고 시작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 그려도 될 텐데, 이렇게 그렇죠. 떠올려봐. 여기가 1사분면이었고요. 여기가 2사분면이었고요. 3사분면이었고요. 4사분면이었어. 자, 어떻게 간다? 어떻게 간다? 반드시, 반식의 방향으로 간다. 그거 잘 기억을 해 놓자고요. 그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 거야. 그죠? 자, 점 A라는 애를 보니까요. 점 A라는 애를 보니까 X값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y 값은 플러스인 거야. 이것도 써놓을까? 얘는 아까 양수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음수였고요, 그죠? 얘는요 음수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양수였어, 그죠? 그지? 이거 혼자서도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쌤이랑 문제 푸니까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A란 I는 당연히 몇 사분면 위의 점이겠다. 자, 음수, 양수니까 2사분면. 그 다음에 B라는 I는요, 음수니까 3사분면. 쌤이 또 대충 쓰면은 너희도 또 숙제로 대충 쓸까봐 쌤이 정확히 써야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C는요, 양수니까 제 1사분면. 그 다음에 점 D는요, 음수니까 제 4사분면 될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아래 거 두 개는 한번 연습해 볼까요로 했더니만 F란 애가 쌤 눈에 확 띄네. F란 애는 뭐야 지금? y의 값이 0이에요. 그럼 얘는 사분면 위에 있다, 없다? 사분면 위에 없다, 그죠? 속한 사분면이 없다 라고 써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문자가 나와 있는데, 순서상에 X좌표와 Y좌표가 둘 다 문자로 나와 있는데, 자, 문자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은 A란 I는 음수고요, B란 I는 양수래. A란 I는 음수고요, B란 I는 양수래요. 그랬을 때 다음에 좌표는 몇 사분면이냐 물어보는 건데, 그럼 얘는 음수 양수니까 음수 양수는 제 몇 사분면이었고요, 2사분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네.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였던 분면은요, 제 4사분면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니까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그죠? 그쵸? 그래서 플러스면 제 1사분면.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는 좌표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하고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제 3, 4분면 하고 4분면 정해지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대칭인 점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써? y축의 대칭일 때는요, 무슨 값이 바뀐다고요? y 값의 부호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y축의 대칭일 때는요, 뭐 한다고요? x값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그죠? 안 바뀌는 건 아예 쓰질 않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뭐 하다? 끝판왕이니까 x값도 y값도 전부 다 부호가 바뀌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게 3, 마이너스였으니까 x축의 대칭인 거는 3, 그냥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의 대칭인 거는 y값은 가만히 있고 x값의 좌표만 바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원점은 끝판왕이니까 x값의 부호 바뀌게 되고요, y값의 부호도 바뀌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매번 이거 애매하게 외우고 있어가지고는 대칭의 문제 나오면 막 맨날 대칭 거 그리고 있지 말고요. 알겠죠? 이거 아예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놓고는 조건을 바로 떠올 수 있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프입니다. 오늘 설명할 게 되게 많네, 그죠? 쌤이 좀 깐깐하게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자고요. 1학년 1학기 거를 다시 언제 보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아마도 다시는 안 봐야 돼.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프는요, 변수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변수는 뭐냐면 변하는 숫자라는 얘기인 거고요. 변하는 수다 보니까 1, 2, 3 하고 숫자로 쓸 수가 없고, 숫자 대신 우리가 앞으로 문자로 쓸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놓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니?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변하는 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변수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사실 요 그래프는 진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제 같이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니까 지금 승빈이가 4세일 때 동생이 1세였다. 그러니까 승빈이 4살, 동생이 1살이었어. 근데 승빈이 나이가 X세일 때, 그러니까 일단 정하지 않은 거야, 그죠? 승빈이의 나이가 뭐 5살, 6살, 7살이 될 때, 변할 때 동생의 나이도 같이 변할 거니까
y라고 놓자. 둘 다 변하는 숫자가 될 거니까 변수로 두자.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두 변수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어라 그랬는데,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래프 위에 순서쌍을 표시해야 되고요. 순서쌍을 표시하려면 일단은 뭘 그린다? 표를 먼저 그린다. 자, 여기서 x 값이 4. 올 때 4살이었으니까. 그죠? 승빈이가 4살일 때 동생이 몇 살? 1살이었으니까. 그죠? 승빈이의 나이가 아까 x라 그랬고요. 동생의 나이가 y라 그랬으니까. 그죠? 승빈이가 1살 먹었어. 근데 동생이 2살 먹었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승빈이가 1살 먹었으면 동생도 1살 먹었을 거야. 승빈이가 2살 먹었으면 동생도 2살 먹고요. 그래서 당연히 승빈이가 1년 1살 1살 나이 먹는 동안 동생도 1살 1살 나이가 먹겠죠. 자, 그럼 순서쌍이 몇 개 나왔어요? 4,1. 그죠? 그 다음에 5,2. 그 다음에 6,3. 7,4. 그 다음 8,5. 그 다음에 9,6하고 5개, 6개의 순서쌍이 나온 겁니다. 이 순서쌍을 일단 어떻게 해요? 점을 찍자고요. 점을 찍어 4,1 빵. 그 다음에 5,2 빵. 그 다음에 6,3 빵 찍고요. 그 다음에 7,4 빵. 8,5 빵. 9,6 빵 하고 점 6개 찍었죠. 그죠? 자, 6개 찍고요. 자, 요거는요, 생각을 해보자. 이제 습관처럼 이 점을 막 잊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그죠? 자, 선을 그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을 긋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다란 얘기인 거야. 그죠?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이거는 지금 x값, y값이 뭐예요? 나이자. 그죠? 나이. 그죠? 야, 너 몇 살이야? 그랬는데 저는 11살이에요. 저는 12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 넌 몇 살이야? 저는 지금 오늘 현재 10.345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나이라는 것은 정수로 똑똑똑 끊어지는 거다. 그 얘기인 거야. 여기서 x, y는 변수는 그죠? 나이였으니까 정수만 똑똑 끊어질 거고요. 1과 2분의 1, 2와 2분의 1, 3과 4분의 1 같은 분수 표현, 소수 표현이 가능하더라, 불가능하더라? 불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정수와 정수되는 점 사이에 다른 점을 찍을 수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라고요. 그죠? 이런 것도 판단을 좀 잘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문제 풀 때. 그죠? 여기 정수로만 나오는 값인지 아니면은 정수와 정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값이 존재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게 키나 몸무게였다면, 그죠? 직선으로 표시할 수 있겠지. 그지? 50kg와 51kg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그죠? 소수점과 분수가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나이 또는 개수 아니면 마리수, 그죠? 등등등 여기 숫자를 하나, 둘, 셀 수밖에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점으로만 표시될 거다라는 거 주의하자고요. 자, 그러면 기본 다지기랑 개념 내용은 다 본 것 같고요. 대표 유형만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게요. 대표 유형만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쌤이 아주 자세하게 막 얘기를 하고 막 수업을 한다고 했더니만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는 지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문제풀이 좀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 자, 882번입니다. 대표 유형 한번 쭉 풀어봅니다. 자, 다음 중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것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연습하는 거야. 그죠? 점 읽는 거. A라는 점은 3,2가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마이너스 2,2니까 틀렸네.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죠? 요거 좀 연습 좀 잘 하자고. C라는 아이는 그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맞고요. D라는 아이는 2, 마이너스 3 맞고요. E라는 점은 X축 위에 있으니까 Y값은 당연히 0, X값만 마이너스 4 될 거다.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885번입니다. X축 위에 있고, 일단 X축 위에 있으니까 Y값이 뭐가 된다? Y 좌표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답이 바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친구들이 배울 때 그냥 적당히 이해만 하고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지? 어떻게 해야 돼?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조건을 바로 찾아가지고는 떠올릴 수 있어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을 거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 그죠? 매번 이거를 그려가지고는 막 뭐였더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x축 위에 있으면 y좌표값 0, y축 위에 있으면 x값 0 기억을 하자고요. 자, 888번입니다. 자, 점 2a, a 플러스 1이 x축 위의 점이다. 오케이, 콜.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y의 좌표값이 뭐란 얘기? 0이란 얘기. 오케이, 여기서 y의 좌표값은 뭔데? a 더하기 1. 그러면 a 더하기 1이 0이란 얘기니까 a는 뭐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요, y축 위의 점이래. y축 위의 점이라는 건 x값이 뭐 0이란 얘기. 그러니까 b 마이너스 4가 뭐가 돼야 되는 거? 0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b가 뭐가 되는 거니? 4가 되는 거죠. 그죠?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보았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4에서 3하고 되겠다 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쉽게 빨리빨리 풀려면요, 그지? 이제는 뭐 해야 돼? 조건을 완전히 머릿속에 넣어놓고는 외워놔야 돼. 그죠? 그래야 안 헤맨다고요. 889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세 점 P, Q, R이 있는데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P, Q, R의 넓이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그죠? 일단 삼각형을 그려봐야겠네요. 뭘 해서? 좌표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는 일단 P라는 점을 보니까 X값이 마이너스 1, Y값이 4니까 요 둘이 만나는 요 점이 뭐가 되고요?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Q라는 아이를 보니까 X값이 5, Y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요 둘이 만나는 점이 뭐가 되고요?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R이라는 점은 X값이 5, 그 다음에 Y값이 5니까 이렇게 찍어서 이게 R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점을 연결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건데,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녀석을 밑변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뭘로 보고? 높이로 보자고요. 자, 길이니까 절대값만 읽으면 돼요. 요 길이가 몇이고요? 5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몇이고요? 절대값만 보면 되니까 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길이는 일단은 8. 그 다음에 높이는요, 요 길이는 1이고요. 요 길이가 5니까 얘는 6 하고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요. 그래서 24하고 나오겠네요. 그죠? 요건 좀 쉬웠던 것 같고, 개 중에는 왜 이렇게 좌표평면이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따로 찍히는 거 있죠? 그죠? 뭐 이렇게 찍힌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선생님 연멸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이렇게 사각형 큰 거 구한 다음에 삼각형 4개 빼주는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비슷한 문제가 보여서 아주 숙제할 때 참고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893번 보니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점 5, 마이너스 1은 4분면 위의 점이다 그랬는데 4분면은요, x값이 양수, y값이 음수인 4분면이니까 1번 맞네요. 그죠? 패스. 그 다음에 2번 0,4는 자 x값이 0이야. 그럼 어디 위에 있는 점이라고요? y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축 위에 있는 점은 당연히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3번 마이너스 3,0 자 y값이 0이란 얘기는 x축 위의 점이다. 자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 이거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4번 3,4와 4,3은 같은 점을 나타낸다. 아이고 이게 세상 멍청한 소리를 하다니. 그지? 순서상이라는 건 x값 먼저 y값 나중 순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숫자가 순서가 바뀌면 서로 다른 점이 된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마지막으로 1.5의 좌표는 0,0이다. 너무나도 세상 당연한 소리. 그죠? 자, 896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점 A, B가 있는데 얘가 2사분면 위의 점이래. 2사분면 위의 점이다. 2사분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1, 2, 3, 4고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되는 거죠. 그죠? 즉 앞에 x좌표값은 마이너스고 y좌표값은 양수일 거다. a는 음수일 거고 b는 양수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뭘 물어봤냐면은 a-b, ab의 곱을 y좌표값, a-b를 x좌표값, 그 다음에 a 곱하기 b를 y좌표값으로 갖는 점은 몇 사분면 위의 점이냐 물어보는 건데, 그럼 부호를 봐야겠죠? 그죠? 부호를 봐야겠지. 자,
요거 일단 a-b를 보니까요. a-b를 보니까 얘는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음수 마이너스 양수꼴이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반드시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수의 부호가 다른데 곱했어. 그럼 당연히 뭐가 된다고요? 음수가 되는 거겠죠. 그럼 요 좌표는 x 값도 음수, y 값도 음수니까 둘 다 음수인 3분면은 3, 4분면이었었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99번 보니까 이번에는 주어지기를 두 수의 곱이 양수이고 두 수의 합이 음수일 때 다음 점은 어느 서분면 위인이 물어보는 문제인 건데 일단 두 수의 곱이 양수라는 얘기는 둘 다 양수이든 둘 다 음수이든 그죠? 부호가 같다는 얘기인 건데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걸 보니까 두 수의 합이 음수래. 그러면 둘 다 양수겠어? 둘 다 음수겠어? 둘 다 음수겠죠. A도 0보다 작을 거고 B도 0보다 작을 거다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건 요걸 물어봤잖아. 뭘 물어본 거야? 음수 앞에 음수 마이너스 붙어 있고요. 음수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얘는 결국은 양수 좌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양수 좌표는 몇 사분면? 제1사분면 위에 점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여기 딱 5번하고 보이네요. 그죠? 자, 900번 봅니다. 좌표편 위에 두 점 A와 B가 원점에 대해 대칭일 때 끝판왕 등장했어요. 그죠? 뭐니? X, Y의 부호가 둘 다 달라 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X는 뭐가 돼야 되는 거고 4가 돼야 되는 거고 Y는 뭐가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절대값은 같고 양의 부호만 달랐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잘 넣어놓자고요.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2x 더하기 y니까요 8-3에서 5하고 답이 되겠네. 그쵸? 자, 그랬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902번 보니까 이번에는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아이고, 똑같은 말 또 나왔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끝판왕 x 값과 y 값의 부호가 둘 다 달라요 이니까 4-a는 뭐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3a가 돼야 되고 그죠?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2b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돼야 된다고요. 자, 첫 번째 걸 보니까 문자가 a만 있어서 a에 대한 방정식으로 풀 수 있겠네. 그죠? 이항해 주니까 마이너스 a 가만히 있고 넘어와서 플러스 3a 얘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는 그러면 2a 남고 마이너스 4니까 일단 a는 마이너스 2예요. 그죠?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A가 나왔으니까 대입을 하자고요. B는 몰라. 근데 A는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라 그랬어. 그쵸? 그러면 봐봐. 이쪽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 2가 있으니까 누구만 남겠니?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B만 남겠네? 그쵸? 그럼 얘는 또 뭐냐? B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b 되고 마이너스 3 되니까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라고 되겠네. 그죠? 자, 문제에서는 a 마이너스 b를 물어보았으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다 라고요. 그죠? 자, 903번. 다음 상황을 읽고 시간에 따른 집으로부터 수연이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런 상황을 한번 읽어볼게. 수연이는 집에서 학교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가다가 중간에 친구를 만나 잠시 쉬었고요. 그 이후에 너무 쉬었구나.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뛰었어. 일정한 속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초반에 천천히 걷고 있다가 그죠? 초반에 천천히 걷고 있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늦었다 싶어서 뛰기 시작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요 그래프를 찾아라인데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봐봐. 시간과 거리에 대해서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는 뭐겠니? 시간이 감에 따라 거리가 빨리 변하면 속도가 빠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감에 따라 거리가 천천히 변하면은 그지 속도가 느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기울기까지 받으면 좋가 얘기하는 건데, 기울어진 정도,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속도가 조금 변하는데 거리가 빨리 변해가지고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요. 시간이 길게 가고 있는데 거리가 별로 안 변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인 거야. 기울기 먼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쌤이 4번에 미리 표시를 하긴 했지만, 그죠? 학교로부터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죠? 집으로 멀어지는 거니까 집 멀어지다가 중간에 친구 만나가지고 시간 가지만 거리는 변하지 않고 있다, 그죠? 어떻게 되는 거야? 늦었다 해가지고는 시간이 감에 따라 또 집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 4번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5번이랑 헷갈릴 것 같은데요. 5번은 어떻게 하면 5번이 될 수 있을까? 5번은요, 거꾸로. 집에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학교로부터의 거리가 된다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학교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5번 그래프로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대신 이제 조건이 뭐가 됐을 때, 이거는 이 거리라는 게 학교로부터의 거리가 됐을 때는 5번이 답이 될 수 있을 건데, 여기서는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물어보았으니까 답은 4번이 될 거라고요. 자, 905번 볼게요. 905번도 좀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요. 자, 아래 그래프는 3개의 물통에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넣을 때 시간 x와 물의 높이 y, 일단은 x는 시간, 물의 높이가 y, 올바르게 짝짓이요 된 건데, 봐봐. 물통 생각해 보자고요. 물을 붓고 있는 양은 일정한 거예요. 그지?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부피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부피가 곧 물의 양이니까, 그죠? 부피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물통을 보니까요, 이 녀석은 반지름이 컸다가 작아지네. 그쵸? 그러면은 요 아래의 부피가 뭐 할 거예요? 더 클 거고요. 요 위에 부피가 더 뭐 할 거야? 작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부피가 큰 물통을 채우려면은 물 높이가 빨리 올라갈까, 천천히 올라갈까? 천천히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작은 물통을 채우면은 물이 어떻게 될까? 금방 높이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기역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뭐 하겠어요? 높이가 천천히 오르다가, 그죠? 그러다가 부피가 꽉 큰 이 부분이 다 차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거야? 빠르게 높이가 올라갈 거다. 그 얘기해서 얘가 나하고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니은은 마땅히 중간에 부피가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부피가 꾸준하게 오를 거란 얘기인 거죠. 당연히 뭐가 된다? 가하고 될 거다, 그 얘기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디귿은 아래 녀석이 부피가 작았고요, 위에 녀석이 부피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피가 작으니까 물이 금방 찰 거고요, 부피가 크니까 물이 천천히 찰 거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럼 빠르게 차다가 천천히 차는 그래프는 다하고 되겠죠, 그죠?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좌표평면과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그죠? 왜냐면 연산이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워낙 정의가 많은 부분이라 어려운 부분은 없어. 근데요, 이게 워낙 중요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쌤이 같이 문제 풀었을 때 얘기한 것처럼, 그죠? 특정 조건에 대해서 y축 위의 점, x축 위의 점, 혹은 대칭인 점 등등에 대해서 말들이 나올 때 그거를 일일이 생각해서 떠올리지 말고요, 오늘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익히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딱 본능적으로 빵빵 튀어나와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자고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도 긴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